화천대유 이재명, 난민 오케이 홍준표. 와, 이거 둘 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화천대유가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방금 이제 우리 제임스 김님, 귀염둥이 제임스 김님께서 이 화천대유는 뭐 BBK나 나스, 쟤네들이 하여튼 그렇게 집착을 가지고 끝까지 흡혈귀처럼 물어 뜯었던 거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그리고 이 화천대유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낭패감과 그 다음에 절망을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화천대유 이재명, 뭐 이재명이 지금 벼랑 끝에 섰는지 막 말이 헷갈리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번 설날의 덕담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자, 올 한가위 덕담 제한 화천대유 하세요. 네, 뭐 주의 투자액이 뭐 만배 뭐 천배 사실을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뭐 23만 퍼센트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6%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화천대유 하세요. 뭐 로또입니다. 이러면서 화천대유 하세요. 자, 이재명이 한복 입고 저 웃는 모습 딱 어울립니다. 근데 이 화천대유는 아주 간략하게 깔끔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더러운 돈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미양이 돈재명을 또 지지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뭐 돈미양이 지지선언 했으니 다 돈 보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화천대유라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결국은 돈 따먹기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여러분 이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성남시장 2015년 때 알짜 중에 알짜 땅, 그 알짜 땅은 김문수 지사도 자기도 거기가 너무 알짜라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아예 이렇게 그냥 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알짜 땅을 딱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뭐 민자 개발을 한다고 막 이 전직 그 보수 정당에 말하자면 한나라당의 그 회장이 아니 죄송합니다. 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딱 뽀개고 공공개발을 하겠다. 아 좋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성공적인 공공개발이었다. 5,500원이 500억이 저한테는 5,500억이 실감이 안 나고 5,500원이 실감이 나네요. 5,500억을 남겼다. 막 이러면서 막 지자랑을 했는데 막 이제 터져 나오죠. 결국 이 5,500억 가운데서 4,500억 정도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무려 4천억이 갔어요. 이 회사가 3.5억 원, 3억 5천만 원을 들였는데 4천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SK 특수법인 여기에 6명의 사람이 또 배당을 끝내주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만배를 비롯해가지고 7명이서 한 사람 앞에 거의 5, 600억의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이거 로또도 이런 로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내부에서도 처음부터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어떻게 공적 자금을 민간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해괴한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공개발이라는 건요.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을 합니다. 아주 위험하니까 그 대신에 리턴,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많다. 근데 이거는 로우 리스크, 울트라 하이 리턴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문제가 되고 일파만파 막 터지니까 이재명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훌륭한 공적개발이다 이러더니 두 번째로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 원유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직원으로 근무했고 이러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 이제까지 했던 실수 중에서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훌륭한 자기 업적, 그런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국민의힘 게이트.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이재명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또 어제는 지금 굉장히 최고의 그 표수를 자랑하는 호남이 어저께부터 당원 투표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호남에서 투표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호남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민주당은 호남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호남 당원들의 의지가 세고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호남 출신의 이낙연대, 또 지금 화천대유의 이재명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화천대유권이 추석 밥상을 완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막 일파만파 퍼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 이 화천대유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이 5.18 민주화 항쟁을 폭동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화천대유도 그런 거다. 대장동 개발도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보수 언론 때문에 5.18이 폭동인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 민주화 운동이었다. 화천대유 엄청난 비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재명의 업적 아니냐. 이거하고 똑같은. 자, 저는 호남 유권자들의 상식을 믿겠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이 되건 뭐 이낙연이 되건 뭐 문제 없습니다만, 와, 그래도 어떻게 정가 사범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줄 수가 있는지. 지금 이 호남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뭐 각 그 진영 언악대전, 뭐 이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또 이 명락대전이죠. 또 이낙연은 이낙연대로 조직을 막 훑고 있는데 막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제가 아는 기자가 있거든요. 아주 토착 기자. 그 기자 얘기로는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뜨겁고 처절하고 살벌한 경선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뭐 이낙연, 뭐 안희정, 그 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셋이 붙어가지고 난리를 쳤던 그때하고는 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기운, 어두운 기운들이 쫙 스며들고 있다. 이게 이제 현지에 있는 한 기자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어두운 기운이 뭐일지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정치에서 흑역사, 어두운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거죠. 무시무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이재명이가 쫄리다 못해서 뭐라고 했느냐. 또 입장을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이제 이 토지의 기득권을 다 몰아내고 이 자기가 생각했던 선의에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적 개발을 하는 거를 다 제도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은요, 토건 사업이라든가 정부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공기관에서 하게 이걸 제도화시키겠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화천대유를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 갖고 우리들끼리 먹고 나누고 우리들끼리 분탕질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재명이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또 이 와중에 김종민이 뭐라고 했냐. 김종민은 이낙연 캠프죠.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정권의 말하자면은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다. 수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장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 조국 수홍으로 엄청나게 치명타를 입은 홍준표가 대장동에도 가고 이러면서 이재명은 사퇴해라. 이재명은 감옥 가야 된다. 이거는 아수라 판이다. 이러면서 영화 아수라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이재명은 오래 못 간다. 그러면서 공공이익 환수라니 어처구니 없다. 이러면서 성남시에서 공무원들의 막 폭로가 막 쏟아지고 이재명 감옥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좀 진작 좀 그렇게 하지. 네? 그동안에 윤석열만 막 죽어라 두드리면서 조국 가족을 도륙을 했다는 동 막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홍준표의 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자, 홍준표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슬람 난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가 막혔겠습니다만 이 이슬람 난민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립니다. 근데 아프간 난민을 인도주의적인 경지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 이러면서 애둘러 쌌습니다. 이거는요. 100% 좌파들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까지는 갖추지 않았지만은 정우성이 한 말입니다. 난민 홍보대사 정우성이.
정우성이 집에 난민이 한 500명은 들어올 수 있다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그 넓은 그 올림픽 아파트에는 난민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50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짜 뭐 인종주의자도 아니고 뭐 어떤 특정한 나라 뭐 배척하고 뭐 이런 거 저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슬람은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여러분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요, 지금 인구의 10%가 이슬람 난민이에요. 프랑스는 이제 북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이슬람 쪽에 무슬림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요, 거의 무슬림 국가화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프랑스의 출산율이 1.8이에요. 우리나라 0.78인데 참 애 많이 낳네요. 프랑스가. 우리나라 0.7, 프랑스 1.8. 프랑스 부럽죠.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의 출산율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8.1%예요. 1.8 대 8.1인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랑스 사람이 1.8, 네? 와, 그런데 무슬림은 8.1 무슬림, 네. 야,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자, 프랑스 1.8, 무슬림 8.1. 그래가지고요, 지금 프랑스 남부는요, 가톨릭의 이렇게 본거지이기도 하고, 뭐, 아비뇽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이 가톨릭의 유적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당, 그 교회 수보다 이슬람 사원의 수가 이제 프랑스 남부에서는 더 많다는 거예요. 즉, 출산율은 1.8 대 8.1.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남부의 교회보다는 이 이슬람 사원이, 이슬람 회당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프랑스는 39년,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뭐 한 이 추세로 가게 되면 30년이면은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무슬림이 다스리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설마 그렇게 되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이거는 리얼리티, 수치에 따른, 통계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이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왔을 때 쫙 정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와, 이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푸른 들판, 저 고속 빌딩, 고층 빌딩.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무슬림의 것이 될 것이다. 왜? 우리 무슬림은 무슬림 여성들의 자궁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에게 교육도 안 시키고 초등학교만 보낸대죠. 중학교에는 아예 못 가게 한대죠. 여성 공무원 출근도 못하게 한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계속 아이를 낳게 해서 인구로 전 세계를 인해 전술로 덮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요, 무슬람 수가 82,00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250만 명이 됐습니다. 250만 명.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무슬람 수가 여러분 82,000명이었는데 30배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250만 명이 된 겁니다. 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영국도 엄청나게 이 이슬람 그 무슬림 때문에 머리를 아주 썩히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건하고 내처하고 둘 다 아주 파트너십으로 굉장히 사이좋게 보수의 가치를 미국과 영국이 딱 이렇게 손을 맞잡고 소련을 이제 물리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의 최대의 실패는 뭐냐?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브렉시트를 영국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이슬람 난민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한 마을의 경우는 정말 5년인가 10년? 5년인가 6년 동안에 무려 8,000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 딸이, 내 누이가, 내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와 정말 싫다 싫다 우리 닫고 살자 뭐 이렇게 된 것도 브렉시트의 원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세요. 지금 각 지방 같은 데 보면은 이슬람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한 20만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20만. 이거 절대로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한겨레라든가 경향 같은 데서는 막 보도를 해요. KBS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냉혹한 인종차별주의, 편견, 뭐 아집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아주 착한 이슬람 그 청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경상도 얘기인데 경북대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슬람 청년이 나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네에서는 이슬람 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슬람 회당 들면은 그냥 무슬림들이 쫙 모여들어서 그 동네는 무슬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문재인 들어가지고 출산율이 0.7이에요. 그런데 무슬림들의 출산율이 8.1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순식간에 그 마을이 무슬림 마을 되는 거는 순식간의 일이에요. 자, 중국에서요 30억의 보험을 급여를 말하자면 보험 혜택을 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저 보험료 많이 내거든요. 뭐 지역보험으로 내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요 보험 고지서 볼 때마다 한숨이 폭폭 나오는데 제가 몇십만 원 내는 돈이 다 걔 그 중국인들의 말하자면 30억 이 치료에 그것도 보험 치료에 쓰여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홍준표 선수가 난민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화천대유 이재명 못지않은 난민 오케이한 홍준표 문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라의 미래에 핵폭탄을 던진 거하고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화천대유 이재명 권순일 대법관이란 사람이 이 연대에서 가리키는데 뭐 공화국가 뭐 공화제와 뭐 법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공화제라는 건 뭡니까? 다 같이 잘 살고 화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화천대유를 가르쳤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만 화천대유, 이재명의 화천대유 아마 지금부터 일파만파 더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난민 오케이 한 홍준표 이거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